6개월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영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78년을 살아온 다리가 이렇게 무거울 수 없었다. 말기 폐암, 아내가 떠난 지 5년,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 이제 정말 혼자 죽는구나. 빈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이렇게 가는 건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뉴스 화면이 흘러나왔다. 유기견 보호소는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노령견은 입양이 어려워. 화면 속 케이지 안, 낡은 눈빛의 개 한 마리가 영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영수의 손이 멈췄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면.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오랜만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넓은 집은 그에게 너무 컸다. 여보,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0평 남짓한 단독주택. 결혼하고 평생 살아온 집이었다. 아내와 함께 가꾼 작은 마당, 함께 심은 감나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평상. 모든 게 추억뿐이었다.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새벽 4시, 잠들 수 없었다. 거실로 나온 그는 찬장을 열었다. 아내가 쓰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다. 손때 묻은 찻잔을 꺼내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6개월.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안 하면 6개월. 영수는 치료를 거부하기로 했다. 78년 살았다. 충분했다. 다만 이렇게 혼자 죽는 건 너무 쓸쓸하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함께 웃었다. 정년퇴직 후에도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쳤다. 누군가를 돌보는 삶. 그게 영수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침 8시가 되자 영수는 옷을 갈아입었다. 베이지색 카디건에 흰 셔츠, 회색 바지. 평소 입던 차림이었다. 거울을 봤다. 78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다. 짧게 빗은 회색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온화한 눈빛. 아직은 움직일 수 있어. 그는 지갑을 챙겼다. TV에서 본 유기견 보호소 주소를 메모지에 적었다. 희망동물보호센터. 차로 30분 거리였다. 영수는 오랜만에 차 시동을 걸었다. 아내가 타던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여보, 같이 가자. 그는 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웃었다. 보호소는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있었다. 낡은 철제 건물이 보였다. 희망동물보호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숨이 가빴다. 입구에 들어서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컹컹 왈왈. 여러 마리의 개들이 케이지 안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다. 남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름표에 김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입양을 원하시나요? 아, 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밝게 웃었다. 좋으시네요. 어떤 아이를 찾으시나요? 글쎄요. 영수는 케이지들을 둘러봤다.
젊고 건강한 개들이 대부분이었다.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짖고 사람을 반겼다. 저, 나이 든 개는 없나요? 지원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노령견 말씀이신가요? 네. 노령견은 입양이 잘 안 돼서요. 지원은 영수를 유심히 바라봤다. 할아버지,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요. 젊은 개를 데려가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영수를 건물 안쪽으로 안내했다. 조용한 공간이었다. 케이지가 몇 개 있었다. 그 안에 개들은 짖지 않았다. 여기는 노령견 구역입니다. 지원이 말했다. 영수는 천천히 걸었다. 첫 번째 케이지. 흰 털의 작은 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두 번째 케이지. 검은 털의 큰 개가 누워 있었다. 세 번째 케이지. 영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중형견 한 마리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축 늘어진 귀, 희끗해진 주둥이, 한쪽 눈이 흐릿했다. 개는 영수를 바라봤다.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숨이 찼지만 개와 눈을 맞췄다. 안녕.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이 옆에서 말했다. 복실이에요. 12살. 6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왜? 여기 있나요? 버려졌어요. 다리도 절뚝이고 눈도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데려가요. 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복실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개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영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케이지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다. 복실이는 뒷걸음질 쳤다. 겁이 많아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지원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자. 그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아이가 좋습니다. 복실이는 사람을 많이 무서워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느립니다. 영수는 다시 복실이를 바라봤다. 걔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원은 잠시 영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먼저 서류 작성하시고 상담을 진행할게요. 사무실로 이동했다. 입양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영수는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썼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네. 혼자 삽니다. 지원이 펜을 멈췄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젊은 개가 아니라 저와 비슷한 나이의 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도 얼마 안 남았죠?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도 혼자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차라리 함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면 할아버지, 부탁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지원은 한동안 영수를 바라봤다. 노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슬프지만 따뜻했다. 알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복실이 상태를 확인하러 갈게요. 물론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서류 작성이 끝났다.
지원은 복실이 케이지로 갔다. 복실아, 이제 집에 가자. 문을 열었다.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복실이는 몸을 떨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실이를 안아들었다. 걔는 온몸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영수는 차로 복실이를 데려갔다. 뒷좌석에 담요를 깔았다. 여기 앉아. 지원이 복실이를 내려놓았다. 걔는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천천히 적응할 거예요. 지원이 영수에게 종이봉투를 건넸다. 사료랑 약이에요. 복실이는 관절염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여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아버지, 복실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영수는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복실이를 봤다. 걔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복실아, 집에 가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30분을 달려 집에 도착했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복실아, 내려.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무섭지? 천천히 나와. 한참을 기다렸다. 복실이가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영수는 복실이를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참 가벼운데 밥을 잘 안 먹었구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복실이를 내려놓았다. 걔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낯선 냄새, 낯선 공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영수는 복실이에게 물그릇과 밥그릇을 준비했다. 지원이 준 사료를 그릇에 담았다. 배고프지? 먹어. 복실이는 그릇을 쳐다만 봤다. 영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천천히. 내가 준비되면 먹어.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집은 조용했다. 복실이의 숨소리만 들렸다. 10분이 지났다. 복실이가 조금씩 움직였다. 그릇 쪽으로 다가갔다. 냄새를 맡았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복실이가 사료를 한 알 먹었다. 그리고 또 한 알.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한다.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영수를 봤다. 두 눈이 마주쳤다. 걔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영수는 작게 속삭였다. 복실이는 다시 사료를 먹었다. 그릇이 반쯤 비었다. 물도 마셨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옷장에서 오래된 목도리를 꺼냈다.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짜준 목도리였다. 부드러운 털실로 만들어진 베이지색 목도리. 이걸로 자리를 만들어줄까? 거실로 돌아왔다. 복실이는 소파 밑으로 숨어 있었다. 영수는 소파 옆에 목도리를 깔았다. 부드러운 이불처럼 펼쳤다. 여기서 자렴. 따뜻할 거야. 복실이는 소파 밑에서 영수를 바라봤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천천히 익숙해지자. 그는 안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몸이 무거웠다. 보호소 다녀온 것만으로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여보, 오늘 좋은 일 했어요. 그는 혼잣말을 했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복실이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영수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밤 10시. 영수는 잠에서 깼다. 몸이 뻐근했다. 안방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켰다.
복실이는 소파 밑에 그대로 있었다. 영수가 깔아준 목도리 위가 아니라 소파 아래 구석이었다. 아직도 무섭구나. 영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기침이 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약을 꺼냈다. 진통제 하루 3번 먹어야 했다. 물과 함께 삼켰다. 거실로 돌아왔다. 복실이의 물그릇이 비어 있었다. 다행이었다. 물은 마셨구나. 영수는 물그릇에 물을 채워 다시 놓았다. 복실아. 조용히 불렀다. 소파 밑에서 눈빛만 반짝였다. 괜찮아. 천천히 나와도 돼.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복실이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나도 처음이야. 개를 키우는 게. 그는 복실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키우자고 했었어. 근데 아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키웠지.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키웠으면 지금 내가 더 편했을 텐데.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복실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함께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다. 잘 자, 복실아. 영수는 일어나 안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집에 식구가 생겼어요. 작게 속삭였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영수는 화장실에 갔다 나오다가 멈췄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뭔가 움직이는 소리. 조심스럽게 거실을 들여다봤다. 복실이가 소파 밑에서 나와 있었다. 목도리 위에 앉아 있었다. 영수는 숨을 죽였다. 복실이는 목도리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둥글게 말아 누웠다. 영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거기가 편하구나. 그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7시에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복실이는 다시 소파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영수는 미소 지었다.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했다. 자신의 식사와 복실이의 사료. 복실아, 아침이야. 사료 그릇을 내려놓았다. 복실이는 소파 밑에서 나오지 않았다. 영수는 식탁에 앉아 죽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다. 나이 들면 밥도 잘 안 넘어가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왔다. 복실이가 사료를 먹고 있었다. 영수가 자리를 비우자 나온 것이었다. 그래, 천천히 먹어. 영수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고 목줄을 챙겼다. 복실아, 산책하자. 복실이는 고개를 들었다. 영수가 다가가자 다시 소파 밑으로 숨었다. 오늘은 안 되겠구나. 영수는 목줄을 내려놓았다. 혼자 밖으로 나갔다. 집 앞 작은 공원을 걸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하지만 숨이 가빴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작은 개를 무릎에 안고 있었다. 어머, 박 선생님? 영수를 알아보는 목소리였다. 아, 최 선생님. 옆 동네에 사는 동료 교사였다. 함께 정년 퇴직한 사이였다.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영수는 웃었다. 최 선생은 무릎에 개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작년에 입양했어요. 외로워서요. 아, 그러셨군요. 박 선생님도 키우세요. 정말 좋아요. 말벗도 되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제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떤 아이예요? 노령견이요. 12살. 최 선생의 표정이 바뀌었다. 12살이면 많이 늙었네요. 네. 저랑 비슷합니다. 산책은 시키세요? 아직 적응 중입니다. 사람을 많이 무서워해서요. 최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박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안색이 괜찮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봐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실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소파 밑에서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렸어? 영수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복실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영수는 봤다. 처음이네. 꼬리 흔드는 거. 가슴이 뭉클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복실아, 이리 와봐. 손을 내밀었다.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아. 안 물어. 한참을 기다렸다. 복실이가 조금씩 앞으로 나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절뚝이는 다리로 천천히 걸었다. 영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복실이가 영수 앞까지 왔다. 냄새를 맡았다. 영수는 숨을 죽였다. 복실이가 영수의 손을 코로 건드렸다. 따뜻했다. 그래. 잘했어. 영수는 천천히 손을 올려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실이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무섭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복실이는 영수를 올려다봤다. 흐린 눈 너머로 무언가 통하는 것 같았다. 우리 친구하자.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실이가 영수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작은 신뢰의 표시였다. 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복실아. 그는 복실이를 안아 무릎에 앉혔다. 복실이는 떨지 않았다. 영수의 무릎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둘을 비췄다. 따뜻한 오후였다. 집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영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구나. 2주가 흘렀다. 복실이는 조금씩 변했다. 더 이상 소파 밑에 숨지 않았다. 목도리 위가 복실이의 자리가 되었다. 영수가 부르면 고개를 들었다. 가끔은 꼬리도 흔들었다. 복실아, 밥 먹자. 사료 그릇을 내려놓으면 복실이가 다가왔다. 영수 옆에 앉아 밥을 먹었다. 잘 먹네. 살이 좀 올랐어. 영수는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복실이는 이제 영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다. 처음엔 복실이가 밖을 무서워했다. 차 소리에 놀라고 사람만 봐도 숨었다. 하지만 영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가자. 우리 시간 많아.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복실이는 영수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절뚝이는 다리지만 열심히 따라왔다. 다리 아프지? 조금만 더 가자. 벤치에 앉아 쉬었다. 복실이는 영수 발치에 앉았다. 복실아, 저기 봐. 영수가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는 은행나무야. 가을이면 노랗게 물들지. 복실이는 영수를 올려다봤다. 너랑 가을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영수는 작게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복실이가 영수 무릎에 턱을 올렸다. 그래. 함께 있자. 끝까지. 영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약속한 대로 지원이 집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지원은 복실이를 보고 놀랐다. 어머, 복실이 많이 좋아졌네요. 복실이는 지원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예전과 달랐다. 밥도 잘 먹고 산책도 매일 해요. 영수가 말했다. 지원은 복실이를 안아들었다.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체중도 늘었고 털도 윤기가 나네요. 매일 빗질해줍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 돌봐주시네요. 지원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영수는 복실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 덕분에 외롭지 않습니다. 지원은 영수를 유심히 봤다.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영수는 웃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다. 영수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할아버지,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프시면 꼭 연락 주세요. 복실이 때문에라도. 알겠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지원이 떠난 후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복실이가 옆에 앉았다. 복실아. 영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복실이는 영수 품에서 가만히 있었다. 영수는 복실이의 따뜻함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느낌, 함께 있다는 느낌, 조금만 더 함께 있자. 저녁 시간, 영수는 복실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소리를 줄였다. 복실아, 오늘 산책 때 뭐가 제일 좋았어?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내가 웃는 게 제일 좋더라. 영수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걔도 웃는 거 아니까? 너 꼬리 흔들 때 입 벌리고 웃잖아. 복실이가 영수를 올려다봤다. 두 눈이 마주쳤다. 우리 많이 닮았어. 영수는 작게 웃었다. 둘 다 늙었고 둘 다 외로웠지. 복실이는 영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 외로워.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다. 복실아. 영수가 조용히 불렀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영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영수도 눈을 감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영수는 복실이를 목도리 위에 눕혔다. 잘 자, 복실아. 복실이는 눈을 뜨고 영수를 봤다. 나도 곧 잘게. 영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약을 먹었다. 진통제가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거실에서 복실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어. 영수는 작게 속삭였다. 눈을 감았다. 복실이와 함께한 시간이 떠올랐다. 산책하던 모습, 밥 먹던 모습, 꼬리 흔들던 모습,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고맙다, 복실아. 영수는 잠이 들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2개월이 지났다. 영수는 더 이상 산책을 나갈 수 없었다. 현관까지 걷는 것도 힘들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복실아, 미안해. 영수는 소파에 앉아 복실이를 바라봤다. 복실이는 영수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오늘도 산책 못 가겠다. 복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괜찮다는 듯이. 영수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참 착하구나.
밤마다 기침이 심해졌다. 영수는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다. 휴지로 입을 닦고 거울을 봤다. 78세 노인의 얼굴. 이제는 80세처럼 보였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영수는 작게 웃었다.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복실이를 어떻게 하지? 그것만 걱정이었다. 거실로 나왔다. 복실이가 일어나 영수에게 다가왔다. 잤어야지. 왜 일어났어? 복실이는 영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안았다. 넌 알고 있니? 복실이는 영수 얼굴을 핥았다. 내가 곧 떠난다는 거.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실이는 영수 품에서 가만히 있었다. 따뜻했다.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영수는 복실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너를 책임지지 못해서. 복실이는 영수의 눈물을 핥았다. 슬픈 듯한 눈빛이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전화를 걸었다. 지원 씨, 저 박영수입니다. 아,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급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지원이 도착했다. 영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둘은 거실에 앉았다. 복실이가 영수 옆에 앉았다. 지원 씨, 영수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시한부입니다. 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입양할 때 말씀드렸죠. 오래 살지 못한다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수는 복실이를 바라봤다. 복실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지원은 말이 없었다. 보호소로 다시 보내긴 싫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가 또 버림받는 기분 들까봐. 할아버지, 지원 씨가 키워주실 수 없나요? 지원은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는 영수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대신 복실이 잘 돌보겠습니다. 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원도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병원은 안 가세요? 집에서 복실이랑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복실이는 언제 데려갈까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원이 일어났다. 할아버지, 복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죠? 이 아이가 저를 더 사랑했습니다. 영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제 인생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다. 영수는 복실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복실아, 곧 새 집에 가게 될 거야. 복실이는 영수를 올려다봤다. 지원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복실이가 영수 손을 코로 건드렸다. 나는 곧 떠나지만. 영수는 복실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너를 잊지 않을게. 복실이는 영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슬픈 소리였다. 울지 마. 넌 강한 아이야. 영수는 복실이를 꼭 안았다. 우리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두 친구를 따뜻하게 비췄다.
그날 밤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복실아, 첫 문장을 썼다. 한참을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작별 인사를, 사랑한다는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영수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었어. 넌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어.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해줬어. 매일 아침 내가 꼬리 흔들며 반겨줬을 때, 매일 밤 내가 내 곁에 누워 잘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어. 고맙다, 복실아.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지원 씨가 잘 돌봐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버림받지 마.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내 산책 친구가 되어줄게. 영원히 사랑해. 박영수.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넣고 복실이에게라고 썼다. 영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다. 지원 씨께 복실이와 함께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거실로 나왔다. 복실이가 목도리 위에서 자고 있었다. 영수는 복실이 옆에 누웠다. 바닥은 딱딱했지만 괜찮았다. 복실이 곁이었으니까. 복실아. 복실이가 눈을 떴다. 사랑해. 영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복실이는 영수에게 몸을 붙였다. 둘은 그렇게 함께 누워 있었다. 영수는 복실이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어. 눈을 감았다. 복실이도 눈을 감았다. 두 친구는 그렇게 밤을 보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영수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복실이가 항상 침대 옆에 있었다. 밥도 거의 먹지 못했다. 물만 조금씩 마셨다. 복실아. 영수가 손을 내밀었다. 복실이가 침대에 앞발을 올렸다. 올라와. 복실이는 주저했다. 침대에 올라간 적이 없었으니까. 괜찮아. 올라와. 복실이가 천천히 침대에 올라왔다. 영수 옆에 누웠다. 그래. 여기 있어줘. 영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너 정말 고마워. 복실이는 영수 손을 핥았다. 오후가 되었다. 영수는 간신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복실이가 뒤따랐다. 영수는 옷장을 열었다. 아내가 짜준 목도리를 꺼냈다. 이거 내 거야. 복실이 목에 살짝 둘렀다. 따뜻하지? 복실이는 가만히 있었다. 새 집에 가서도 이거 가지고 있어. 영수는 목도리를 다시 풀어 복실이 자리에 깔았다. 여기가 내 자리야. 기억해. 복실이는 목도리 위에 앉았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복실이를 바라봤다.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돼. 복실이는 영수에게 다가왔다. 영수 무릎에 턱을 올렸다. 넌 좋은 개야. 착한 개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거야.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영수 곁에서 숨을 쉬었다. 지원 씨도 너를 사랑할 거야. 영수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믿어. 복실이가 작게 낑낑거렸다. 나처럼 너를 아껴줄 사람이 또 있을 거야. 영수는 눈물을 닦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복실이도 창밖을 봤다. 복실아, 저기 봐. 영수가 가리켰다. 저 노을.
참 예쁘지? 복실이는 영수를 올려다봤다. 나는 저렇게 가고 싶어. 영수는 작게 웃었다. 조용히 따뜻하게. 복실이가 영수 손을 코로 건드렸다. 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영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두 친구는 노을을 바라보며 함께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밤이 되었다. 영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원 씨, 내일 오전에 와주실 수 있나요? 복실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할아버지. 내일 아침 10시에 갈게요. 영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복실아. 복실이가 영수를 봤다. 내일 새 집에 가. 복실이는 꼬리를 내렸다. 슬프지? 나도 슬퍼. 영수는 복실이를 무릎에 앉혔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복실이는 영수 품에서 떨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영수는 복실이를 꼭 안았다. 오늘 밤만 우리 함께 있자. 복실이가 영수 얼굴을 핥았다. 눈물을 핥아주는 것 같았다. 영수는 침대에 누웠다. 복실이를 옆에 눕혔다. 이리 와. 복실이가 영수 품에 안겼다. 따뜻하지?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영수도 눈을 감았다. 복실아, 사랑해. 작게 속삭였다. 복실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쿵쿵, 쿵쿵. 살아있는 소리였다. 영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복실이는 영수에게 몸을 더 붙였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넌 내 친구야. 복실이는 영수를 올려다봤다. 슬픈 눈빛이었다. 사랑해. 영수는 마지막으로 복실이를 안았다. 둘은 그렇게 함께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영수는 복실이 곁에서 평온했다. 두렵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복실이가 함께였으니까. 고맙다. 복실아. 영수는 작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 복실이는 영수 품에서 깨어 있었다. 주인을 지키듯 곁을 지켰다. 밤은 깊어갔다. 두 친구의 마지막 밤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영수는 눈을 떴다. 복실이가 여전히 품 안에 있었다. 복실아, 일어났니? 복실이는 영수를 올려다봤다. 오늘 새 집에 가는 날이야.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숨이 가빴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밥 먹자. 거실로 나가 복실이에게 사료를 줬다. 잘 먹어. 오늘부터는 지원 씨가 챙겨줄 거야. 복실이는 사료를 먹지 않았다. 영수만 바라봤다. 알고 있구나. 영수는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안았다. 미안해. 복실이가 영수 얼굴을 핥았다. 나도 보내기 싫어.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게 맞아. 복실이는 영수 품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지원이 서 있었다. 영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원이 거실로 들어왔다. 복실이가 영수 뒤에 숨었다. 복실아, 인사해.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은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봤다. 복실아, 우리 집에 가자. 복실이는 고개를 돌렸다. 영수만 바라봤다.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지원이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데려가세요.
영수는 책상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거 복실이에게 읽어주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거. 영수는 목도리를 건넸다. 복실이 자리에 깔아주세요. 낯선 곳에서 불안해할 테니까.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받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병원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편히 있고 싶습니다. 영수는 복실이를 안아들었다. 복실아. 복실이는 영수를 봤다. 새 집에 가서 행복해야 돼. 복실이가 낑낑거렸다. 울지 마. 넌 강한 아이야. 영수는 복실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복실이를 지원에게 건넸다. 복실이는 발버둥 쳤다. 영수에게 돌아가려고 했다. 복실아, 안 돼. 지원이 꼭 안았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네. 어서 가세요. 영수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지원은 복실이를 안고 현관으로 갔다. 복실이가 영수를 보며 짖었다. 왈왈. 복실아, 잘 가. 영수는 손을 흔들었다. 고마웠어. 문이 닫혔다. 복실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영수는 주저앉았다. 텅 빈 거실, 목도리도 밥그릇도 복실이도 없었다. 다시 혼자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복실이와 함께한 시간은 선물이었다. 마지막 선물. 영수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갔다. 누웠다. 온몸이 무거웠다. 여보, 곧 갈게요. 작게 속삭였다. 복실이, 잘 있어.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영수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복실이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처음 만난 날, 첫 산책, 함께 누웠던 밤들. 모두 소중했다. 행복했어? 영수의 숨이 점점 얕아졌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3일 후, 지원이 영수의 집을 다시 찾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침실로 들어갔다. 영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할아버지.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복실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주 후, 지원의 집. 복실이는 목도리 위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이 다가와 앉았다. 복실아, 편지 읽어줄게. 봉투를 열었다. 영수의 편지를 천천히 읽어주었다. 복실이는 가만히 들었다. 영원히 사랑해. 박영수. 마지막 문장이 끝났다. 복실이는 작게 낑낑거렸다. 지원은 복실이를 안았다.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셨어. 복실이는 지원 품에서 눈을 감았다. 슬펐지만 괜찮았다. 영수는 복실이를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책임졌다.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복실이는 천천히 지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잊지 않았다. 마지막 친구, 영원한 친구.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복실이는 목도리에 얼굴을 묻었다. 영수의 냄새가 났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었던 그 시간. 서로를 돌보며 함께한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사랑은 이별 후에도 영원히 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